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보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그 고객사 중에 특별히 어떤 근로소득세 또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문의한 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되면은 이 급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이 근로소득세는 그 국세청에서 표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의 24%, 그리고 9천만 원 이상이 되면 9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의 그 35%.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9천만 원이 이제 덜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24%, 또 5천만 원 이상이 24%라고 했는데 5천만 원보다 뭐 적게 받는,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4%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약 15% 정도의 어떤 가세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.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가세 표준이 적을수록 나중에 세금을 적게 되기 때문에 좀 절세를 하는 차원에서 좀 뭐 가족에 대한 뭐 인적 공제나 아니면 또 그 급여 구성 항목에서 이렇게 공제를 받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런 그 연 단위 소득을 매월로 이제 추정해서 이제 회사가 그 원천 징수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는 그 월 단위로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간에 따라 납부를 하고, 이 근로자는 이제 1년이 딱 마감됐을 때 자기가 낸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 총액과 자기 임금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라 해가지고 매년 급여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질문하신 대로 보통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가세 표준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좀 비과세 항목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식대비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차량 유지 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, 이럴 때는 회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대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식당이 있고 밥을 제공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식대 수당은 아예 그 비과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. 그런데 뭐 회사가 식당이 없고 자율적으로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뭐 기본급을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런데 뭐 차량 유지 수당 해서 월 20만 원 주는 경우도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이 경우에 회사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차도 없는 사람이 그 차량 유지 수당으로 월 20만 원 받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세무감사에 그 지적이 돼가지고 회사가 그 벌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차량 수당 20만 원까지는 실제적으로 개인이 차가 있고 이런 그 회사 목적으로 개인 차를 이용할 때 이제 회사가 이제 이걸 특별히 그 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주는 금액이 있는데, 이럴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목적도 없이 뭐 전 근로자한테 차량 유지 수당 2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세법 소득세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, 우선 이 근로소득세는 사실 관계 기관이 국세청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우리 고객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나 이런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, 또 한국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국세청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그 선 경계라인에 있는 것 같은데, 그 고객들이 이제 질문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예, 우선은 사실 그 세법은 노동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세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성질에 따라서 이제
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는 식대비 월 20만 원을 준다는 이런 실기칙에 정해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차량 유지 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회사 목적으로 특정한 이런 부서나 특정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비과세 항목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회사에 있는 뭐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이런 근로계약서에 비과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한다 이렇게 적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. 그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제 세법은 어떤 특정한 성질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제 그 비과세를 이렇게 뭐 분리를 해놔서 그 과세 표준에서 적게 하게 되면은 바로 회사가 이제 그 세법을 소득세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적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로자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연봉을 나눌 수가 없다. 만약에 근로자들이 원하면은 우리 전 직원들의 연봉을 그 식대비에 한해서 20만 원씩 이제 그걸 별도로 이제 항목을 표시를 한다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후에 나중에 식대비 월 20만 원씩 공제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무런 규정도 없이 이제 뭐 식대비 20만 원, 뭐 차량 유지 수당 뭐 2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임금명세서에 표시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. 그리고 또 특히 그 식당이 있는 회사가 그 식대비를 별도로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런 거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모르고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과세 항목 이런 거를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명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. 어떤 법에 적용될까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제 특정 수당을 비과세로 이제 뭐 처리를 하는데 회사가 뭐 그런 규정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냥 뭐 전 근로자에게 뭐 식대비를 다 준다든지 아니면 또 식대비를 다 비과세로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차량 유지 수당을 20만 원씩 다 비과세로 처리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런 목적도 사용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.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과세의 어떤 이제 그 소득에 대한 어떤 표준 그 소득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잘못된 그 분류로 인해 가지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법 취지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근로자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지면 회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방침이 있고 이게 세법에 맞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면은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비과세 목적으로 도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. 그리고 특히 그 아동수당 같은 경우 아이도 없는데 그 여성 근로자라고 해서 그 비과세 혜택을 주면은 이제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있다, 그러니까 그 아동이 있다고 해가지고 비과세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별도의 수당을 신설했을 때 그게 바로 비과세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